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입니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근데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의 대안으로 이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아트테크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미술품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미술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남수 기사님, 아트테크가 부동산 주식 투자에 비해서 세금적으로는 얼마나 장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살 때 취득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에 부동산 관련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주식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는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취득이나 보유 관련 세금도 없고 팔 때도 그 미술품이 만약에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라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럼 1억에 사서 미술품이 100억이 돼서 팔아도 세금이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술품 제대로 볼 줄 안다 이런 분들은 젊은 작가분의 작품을 구매를 하셨다가 작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파신다면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돌아가신 그 작가나 그런 작품, 그리고 해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구별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양도시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기타 소득세는 미술품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미술품을 굉장히 싸게 구매했더라도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 최대 9천만 원이 되겠죠. 네. 양도가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의 90%인 9천만 원 더하기 1억 초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술품을 산 가격이 계산식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아,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그 금액이 좀 상당한데요. 아까처럼 1억에 사서 이제 10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99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90억까지는 그냥 필요경비로 또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세금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지도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 그리고 세율도 22%로 단일 세율입니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미술품 투자에 대한 세금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재테크 수단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좀 적은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1억에 사서 100억에 판 거는 너무 사실 좀 극단적이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덜 극단적이게 1억에 사서 10억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9억 원이 생긴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또 약간 수익률이 또 900%다 보니까 좀 심하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데 효과를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에 사서 10억에 판 경우로 양도차익이 9억이 발생한 경우고요.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그냥 기본공제 250만 공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하고 주식은 내년인 2023년부터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가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투자자산 모두 1억을 투자해서 9억을 벌어서 세전수익률은 900%로 동일하지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4,200으로 세후 수익률은 858%이고 9억 벌어서 4,200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실효세율은 5% 정도로 아주 낮죠. 그에 비해서 주식과 부동산은 미술품에 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주식은 4배 이상이고 부동산은 9배 가까이 되고요. 실제 부담하는 세율도 주식은 24%, 부동산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로 미술품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은 금액 상관없이 22%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예시보다 더 큰 양도 차익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아,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이제 내는 세금의 차이가 많이 크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미술품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미술품을 팔 때의 경우고, 그러니까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제 상속할 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에 대해서는 미술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미술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상증세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모두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되는 자산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여세나 상속세는 거의 똑같다는 건데, 그럼 미술품이 부자들의 상징세, 절세 수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미술품은 사실 등기나 등록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받더라도 누가 뭘 받았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내가 이것저것 얼마치 받았다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이런 그림을 받았다 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죠. 그럼 절세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탈세 수단으로 좀 쓰여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불법이죠. 네. 그리고 가치가 얼마 안 되는 미술품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잡아내기도 사실은 어렵겠지만 네. 만약에 피상속인이 고가의 미술품을 화랑 같은 데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상속재산에서 누락이 됐다거나 수증자가 그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것을 구매한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뭐 대대손손 집에 걸어놓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면 또 이게 또 안 되겠네요, 이게는. 그래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은 성실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미술품 과세에 대해서 이제 박남수 회계사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